굉장히 이게 섬세하고 공간 능력이 필요합니다. 진짜 그렇네요. 왜냐면은 실제로 보고하는 게 아니고 카메라랑 기구를 통해서 화면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그쵸. 익숙하지 않으면 굉장히 고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섬세하시고 공간 감각이 굉장히 나 큰 남자다. 잘하고 있는 거죠. 네. 바른마디 병원의 홍성우 원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자,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깨 수술을 요즘에 이제 부분 마취로도 한다라는 그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어깨는요, 신체 관절 중에서도 가동 범위가 가장 크고 정말 많이 사용하는 부위라서 그렇죠, 많이 사용하죠. 네. 혼자 막 이렇게 수술에 대한 부담도 정말 클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수준일 때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지 정말 궁금해요. 저 어깨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불안정한 관절이에요. 실제로 다른 무릎이나 팔꿈치 이런 데처럼 그냥 확 조여진 게 아니라 몇 가지 인대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하지만 아주 잘 밸런스를 맞춰서 매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대가 찢어졌을 때 그 당기는 힘이 워낙 커서 네. 봉합한 이후에도 재팔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굉장히 잘해야 결과가 좋은 질환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수술을 하느냐, 회전근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완전히 파열된 경우나 부분 파열이라도 파열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한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 주사를 맞고 물리치했는데 반응이 없는 경우는 저희가 수술을 진행합니다. 특히 환자의 나이나 직업, 파열 크기, 통증 정도, 평소의 활동량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나이랑 크기입니다. 나이랑 크기가 중요하다는 거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렇죠. 네, 크기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게 연구를 해봤더니 환자분 나이가 70세 이상 그리고 크기가 2cm 넘는 경우에는 굉장히 예후가 좋지 않았어요. 물론 뭐 예후가 좋은 분도 있겠지만은 상대적으로 나이를 너무 많이 드시면은 당연히 어깨 인대가 피가 적기 때문에 회복이 더디고요. 크기가 크면 당연히 예후가 좋지 않겠죠. 그래서 비교적 젊을 때, 젊다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찢어지신 이후에 비교적 빨리 하시는 게 효과가 더 좋고요. 크기가 너무 커지기 전에 수술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환자들께 항상 설명을 드리는 게 이게 뼈에서 인대가 떨어져 있으면 절대 안 붓는다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얘가 당겨진 힘 때문에 계속 커집니다. 저희가 당겨서 꼬매야 되는데 커지면 당연히 안 당겨질 거고 결과가 당연히 좋지 않겠죠. 네. 하지만 크기가 아주 작은 뭐 0.5cm, 2, 3mm여도 엄청 아프신 분이 많아요. 네. 제가 1편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인대 크기 찢어진 거랑 통증은 전혀 비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분들 70대 할머니신데 70대 할머니 아니시죠? 70대 나이 드신 분에서 네. 나이 드신 분들이 인대가 하나도 없는데 팔을 번쩍번쩍 들고 한 개도 안 아파하신 분도 많아요. 나는 3일 전부터 아팠어요 하신 분들이 있는데 MRI를 찍어보면 인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버티신 거죠? 왜냐면 삼각근이라고 해서 다른 인대를 이용해서 팔을 적용해서 들기 때문에 본인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인대는 하나도 없고 잘 돌이켜보면 침도 맞고 주사도 맞고 파스도 묻히면서 그냥 적당히 쓰셨던 거지 네. 인대가 점점 없어진 거 몰랐던 거죠. 저 그런 거 아닌가 몰라요. 주사도 많이 MRI 찍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크기가 작은 경우에도 통증 호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분 파열이라도 심한 통증이 있다면 바로 수술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수술하게 되면 어깨이기 때문에 정말 회복하는 기간 중요하다고 생각된단 말이에요. 솔직히, 진짜 솔직히 웬만하면 3일이면 뭐 괜찮아요 하시는데 그건 네. 다 거짓말인 것 같고 정말 솔직히 어느 정도가 소요되는지 궁금해요. 당연히 수술을 결정할 때 어깨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의 기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환자분들께 설명도 충분히 드려야 되고 대화 과정도 중요하세요. 네. 일반적으로 수술하시면 많이 보셨겠지만 어깨에 이렇게 커다란 스펀지 모양의 보조기를 차고 있어요. 병원에 가시면 많이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보조기를 살짝 팔을 벌린 채로 고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봉합한 인대가 뼈에 붙여보면은 당겨지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힘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줄이고 재팔을 막기 위해서 살짝 들어 올린 채로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뼈에 인대가 붙는 시간이 2에 3개월로 알려져 있어요. 생각보다 길죠. 네.
그렇다고 2, 3개월 동안 팔 안 쓰실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2, 3개월 전후로 봉합대 인대가 과도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4에서 6주 보조기를 차고요. 수술 후 일상적인 생활은 2개월 전후로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2, 3개월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전후로 힘을 쓰는 일은 최소 3개월을 지나야 하라고 교육을 하고 있어요. 아, 네.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수술 후에 통증을 유발하는 게 워낙 다양해요. 수술 후에 오십견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 정말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수술은 하게 됐을 때 50개 생길 수도 있다. 어깨 수술도 마찬가지로 수술 후에 50개 유발하는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재활을 해서 어깨가 굳지 않게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그 정해진 재활 기간은 담당 수술 의사가 제일 잘 알아요. 뭐 다른 분들 말씀 듣고 뭐 다른 데 갔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했다들 그 말씀 듣지 마시고 네. 수술해주신 그 원장님이나 교수님 얘기를 꼭 듣고서 보조기 차고 재활을 따라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하는지 궁금해요. 그쵸, 수술 궁금하죠? 수술은 볼 수가 없잖아요. 네. 물론 인터넷 찾아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은 말 그대로 꼬매는 거예요. 봉합, 저희가 뜨개질 하듯이 찢어진 회전근개를 원래 있던 뼈에다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원래 모양대로 최대한 힘이 안 가해지게 딱 붙게 만드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전에는 직접 열어서 쭉 째가지고 절개해서 수술하는 걸 선호했는데 최근에는 관절경이라고 해서 저희 4시간 하잖아요. 네. 그런 기구를 통해서 최소 절개만 4개에서 5개 정도 환자마다 다르시니까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이런 피부 절개를 통해서 구멍을 만들고 뭐 카메라처럼 조그만 카메라 넣고요. 네. 한 손에는 기구를 잡고서 그 봉합을 합니다. 와,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네. 저도 항상 신기하죠. 그래서 주로 어떻게 꼬매느냐면 옛날에는 뼈에 구멍을 뚫어서 실로 꼬맸는데 요새는 좋은 기구 나와서 실이 달려있는 플라스틱 내지는 녹는 뼈 성분들의 나사가 있어요. 그게 한 4, 5mm 되는데 그 인대를 나사를 이용해서 실로 꼬매가지고 딸려가 이제 끌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3차원적인 공간이잖아요. 저희는 화면을 보고 한 손엔 카메라, 한 손엔 기구를 들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섬세하고 공간 능력이 필요합니다. 진짜 그렇네요. 왜냐면은 네. 실제로 보고하는 게 아니고 카메라랑 기구를 통해서 화면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그쵸. 익숙하지 않으면 굉장히 고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섬세하시고 공간 감각이 굉장히 큰 남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네. 거죠. 네. 일반적으로는 이런 수술을 전신 마취로 많이 진행합니다. 물론 전신 마취가 안 좋고 부분 마취가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환자분이 부분 마취를 했을 때 이득이 꽤 많아요. 그래서 부분 마취를 할 경우에는 수술을 조금 더 빨리 해야 돼요. 아, 왜냐면 저희가 수술할 때 어깨에다 이렇게 물이 들어가거든요. 오래 걸리면 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신 마취보다는 부분 마취 조금 더 위험하기 때문에 수술을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숙련된 뭐 정형외과 의사라면은 부분 마취를 했을 때 이득이 있는 거고 또한 전신 마취를 하면 저희 목에다 관을 넣잖아요. 네. 그 수술 끝나고 그 까끌거리는 통증 같은 거나 기침 맞는 거 또한 마취하는데 들어간 약이 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점이 있고 부분 마취했을 때는 일단 환자가 금방 깨요. 그리고 회복도 빠르고 부분 마취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어깨 신경에 마취를 진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도 훨씬 적습니다. 왜냐면 어깨 수술하신 다음에 수술 당일이 다음날 엄청 아파하세요. 근데 부분 마취를 하면은 훨씬 통증이 적습니다. 와, 그것도 신기하네요. 그렇죠. 왜냐면 전신 마취는 전신 마취가 기본이고 어깨에 대한 통증은 어차피 마취될 수 있게 안 하는데 저희가 부분 마취하는 경우에는 이 팔로 가는 신경을 감각까지 같이 마취를 시켜서 그것 때문에 초기 통증이 굉장히 적은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주의 전에 듣거나 부분 마취 했던 분 알고 있으면 부분 마취를 훨씬 선호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목 뒤에 절개 조그맣게 해서 지방종 같은 게 있어서 지방덩어리 네, 같은 거. 그거를 이렇게 잘라냈는데 부분 마취하고 저 너무 힘들었어요. 징그러워요, 그 소리가. 아, 들리셨어요? 네, 안 주무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 마취만 했어요. 저희는 부분 마취는 재워드리는데. 아, 네. 그래서 저희가 부분 마취 하시면 걱정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깨 있으면 들리잖아요. 난 소리가 너무 들려서 그게 더 저희가 그 끔찍했거든요. 나사 넣은 망치 소리부터 해서 다 들려요. 막 뼈 여기 막- 가는 소리. 여기 막 이렇게 꾸겨 넣는 소리 막 그리고 이런 또 이게 그 마취할 때 뚜뚜 그 소리 들리면 굉장히 스트레스 거. 받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재워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재워드려도 가끔 깨시기도 하지만은 저희가 마취하시는 원장님께서 알아서 재워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어깨 통증 예방에 좋은 스트레칭 또는 예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저희 영상 오늘 즐거우셨다면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네,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